오늘 4월 3일 참 무거운 날이에요. 오늘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동안 우리 선배님들이 또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역사가 너무나 처절하고 가슴 아프고 또 굴종의 삶을, 노예의 삶을 거부하면서 싸워왔던 또 그 선열들의, 선배님들의 삶 자체가 우리들에게 참 가슴 깊이 다가오는 그런 오늘 하루입니다. 아마 제주에서는 그날을 기억하며 통곡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여전히 법이 만들어지고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아직도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한숨 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숨어 사는 그런 분들도 우리 옆에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보면 너무나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할머니를 왜 얼굴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렇게 국화꽃 한 송이로 빈 의자에 앉혀두고 추모를 할 수밖에 없을까? 그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 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숱하게 텔레비전에서 보아왔던 할머니들은 얼굴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이 입었던 피해를 이야기하고 가해자를 향해서 강한 메시지를 선포했고 또 피해국을 향해서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이야기를 했고,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범죄를 은폐했던 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들도 결국은 2차, 3차 가해자였다라는 목소리를 강하게 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지금 얼굴도 또 이름도 이야기할 수 없는 자신의 피해의 경험을 숨겨야만 하는 그런 피해자들을 옆에 두고 있을까? 함께 살고 있을까? 결국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참 해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참 해방을 이루지 못했다. 가해자가 활보하는 세상,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세상, 피해자를 향해서 공격하는 세상, 그것은 해방이 아니죠. 여러분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여전히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기는커녕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끌고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이런 현실. 그래서 피해자가 내가 그럼 잘못했나 봐, 내가 괜히 입술을 열었나 봐, 그냥 침묵하고 있을 걸. 또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정부가, 국가가, 사회가 반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무시할 때 내가 괜히 목소리를 냈나 봐, 그냥 가만히 있을 걸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복동 할머니 1992년에 신고를 하셨어요. 5년 정도면, 아니 1년 정도면 내가 피해자였다라고 목소리를 내면 해결될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고 목소리를 내도,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증언을 해도, 세계인권대회에 가서 증언을 해도, 유엔을 가고 미국을 가고 일본을 수십 차례, 그동안 수백 차례 그렇게 가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오래 갈 줄 알았으면 그냥 묻어둘 걸.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그거는 할머니가 우리에게 주는 따끔한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더라면, 그냥 묻어두었더라면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았을까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라는 따끔한 충고였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가 피해자들이 당당하게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곧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걸음이다라는 생각을 지난 28년 동안 할머니들과 함께 걸어오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국가를 향해, 정부를 향해, 저 여의도를 향해, 또 일본 정부를 향해, 그리고 한국과 국제관계 때문에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당당한 강한 목소리를 줄이려고 하고 또 걸림돌 취급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당당하게 외쳐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라. 피해자가 죽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한 분 한 분 피해자들의 삶을 소중하게, 무겁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분들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제도적, 정책적인 그런 노력을 기울이라. 이건 그동안 유엔에서 숱한 결의를 통해서 권고를 통해서 각국 정부들에게 촉구해왔던 말입니다. 근데 지켜지지 않고 있죠. 그러면 유엔이 못하는 기구인가? 우리가 물어야죠. 그죠? 유엔은 왜 결의만 채택하고 권고를 하고 여전히 정부들이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버젓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왜 침묵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힘입어서 저희가 외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가오는 6월 19일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9일은 유엔이 정한 전시 성폭력 철폐의 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전쟁, 그 전쟁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는 여성들, 그 여성들의 인권을 올바르게 제대로 완전히 회복하고 그런 범죄를 없애야 한다라는 유엔의 의지를 그렇게 전시 성폭력 철폐 날로 정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일을 누가 선두에서 해나가고 계세요? 바로 우리 강덕경 할머니, 김학순 할머니, 김순덕 할머니, 우리 김복동 할머니, 지금은 길원옥 할머니께서 또 먼저 가신 선배, 언니들, 친구들, 동생들의 그 목까지 받아안고 나가고 있어요. 다시는 피해 당사자가 거리에 서서 세계를 돌면서 외치지 않아도 정부가, 가해자가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 참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날이 오도록 만들어야죠.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이 6월 19일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여기 한국에는 우간다와 코소보 또 어디가 될지 모르는 수많은 무력 분쟁 지역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이 한국으로 옵니다. 우간다 여성들도 코소보 여성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복동 할머니의 용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내가 코소보 내전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그 이야기로 인해서 나에게 공격이 오고 있지만 그래도 김복동 할머니처럼 저도 용기 있게 맞서고자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오고 있어요. 그분들이 한국 땅에 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로 일본 정부를 향해 가해자는 반성하라, 가해자는 범죄를 인정하라, 사죄하라, 배상하라 라는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어요? 여러분 6월 19일에 다이어리 일정에 콕 집어서 그날은 전국 각지에서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고 역사 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교육하라는 요구들을 SNS에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각자가 처해 있는 공간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인권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 세계 무력 분쟁 지역의 성폭력 생존자들은 비로소 볼 거예요. 우리도 저 언니들처럼, 우리도 저 선배들처럼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20년, 30년 싸우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가해자가 사죄하고 배상하고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그 일을, 그 멋진 기적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구나, 그렇게 희망을 가지게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날을 통해서 그분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복동 할머니가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 나를 따라, 죽음을 며칠 앞둔 날 하신 말씀이세요. 내가 비록 곧 있으면 죽겠지만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 그 희망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람에게 그 희망을 만들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람과 사람의 연대가, 사람과 사람의 목소리가 함께 합해지면
세상이 평화로 변해진다라는 것을 할머니는 이미 28년 동안 세계를 돌며 그 걸음에 만들어 왔던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았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 나를 따라. 여러분들도 그런 희망을 함께 잡았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에게는 우리 서로가 그렇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희망의 하나, 지금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에는 2가지 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저희 정의기억연대에 5천만 원을 기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성금이 모이면 어디 방송에 출연해서 출연금을 받으면 그 모두를 전부 기부를 했어요. 그 기부금은 저희의 활동에 10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성금이었기 때문에. 그 성금은 고스란히 김복동 평화기금으로 적립되어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김복동 할머니와 같은 무력 분쟁 지역의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활동하는 활동가를 양성하는 기금으로 날아다니고 있어요. 첫 번째, 작년에는 우간다 내전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 그러나 그 성폭력 피해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아찬 실비아 여성에게 제1회 김복동 평화상을 드렸어요. 올해 2번째 김복동 평화상이 공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상은 6월 19일 세계 전시 성폭력 철폐 날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기념식을 열어서 전달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언론이 되어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져서 지금 노벨 평화상이 괜히 유명해진 거 아니죠, 그죠? 김복동 평화상이 오히려 그보다 더 멋진, 더 값진, 더 평화스러운 그런 상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그 김복동 평화기금이 바닥이 나지 않도록 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모금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하나, 우리 길어놓 할머니도 5천만 원을 기부를 하셨어요. 정의기억연대. 할머니들이 어디에서 그렇게 돈이 있었을까? 차곡차곡 생활비를 모으고, 그리고 2015년 2015 한일 합의를 무효화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100만 시민들이 모금을 해주셨어요. 어떤 분은 1,000원, 어떤 분은 만원, 또 어떤 분은 매월 만원씩, 어떤 분은 희망 저금통으로 그렇게 모아주신 돈으로 끝까지 화해치유재단의 1억 원 수령을 거부하며 싸웠던 할머니들에게 여성인권 상금으로 성금을 저희들이 100만 시민이 드렸습니다. 그 상금을 그대로 기부하신 거예요. 근데 길어놓 평화상은 길어놓 할머니가 기부하신 그 성금은 길어놓 여성평화상이 되어서 한국 국내에서 지금 이 분단된 현실을 극복하고 싸우고, 왜냐하면 우리 길어놓 할머니는 13살에 평양에서 끌려가셨어요. 18살에 해방이 되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되면 저 분단의 봄이 와서 내가 내 집 평양으로 갈 수 있을까? 13살에 끌려가서 만나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 무덤가에 가서라도 절 한번 올릴 수 있을까? 이 우리 길어놓 하면 또 하나의 꿈이에요. 그 길어놓 할머니의 성금은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과 같은 여성 인권 운동가들을 양성하는 기금이 되어서 그분들을 키우는 그런 길어놓 여성 평화상으로 지금 공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혹시 학교에서도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도 나는 길어놓 할머니의 여성 평화상을 받고 더 멋진 인권 운동가가 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공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할머니 뒤를 따라 또 할머니와 함께 동행하며, 또 때로는 할머니들이 지쳤을 때 우리가 할머니들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이 땅을 평화로, 인권으로, 그리고 가해자의 책임을 이행시키는 노력으로, 또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세계를 바꿔가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활동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위로 한번 올려보실래요? 네, 위로 번쩍.